할머니, 이 낡은 경차 때문에 우리 VIP 손님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당장 치우세요. 발렛 직원의 이 한마디가 백화점 전체를 무너뜨릴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의 사장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사장도 아니고 그 회사를 처음 세운 창업주였다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대 할머니 한 분입니다. 낡은 소형차를 몰고 백화점에 갔다가 발렛 직원에게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그 백화점의 사장이 무릎을 꿇었고 이사회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백화점 전체를 뒤집어 놓은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이 함께할 거예요. 서울 강남 한복판 미래백화점. 유리로 뒤덮인 이 건물 앞에는 매일 수억 원대 외제차들이 줄을 섭니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이곳 발렌 라인은 그야말로 자동차 박람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백화점이 40년 전 한 부부의 땀과 눈물로 세워진 곳이라는 것을요. 김옥선 회장과 그녀의 남편. 두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옥선 회장은 새벽 5시부터 시장에 나가 좌판을 폈습니다.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고 옷은 늘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만들 백화점은 부자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야. 가난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당당하게 들어와서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거야. 옥선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평생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직원들은 그녀의 낡은 옷을 보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만져보면 도둑 취급을 했습니다. 그 아픔을 아는 옥선 회장이었기에 남편의 꿈에 더욱 간절히 동의했습니다. 10년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작은 건물을 매입했고 미래백화점이 시작되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 직원 10명. 하지만 김옥선 회장 부부는 단 한 명의 고객도 소중히 대했습니다. 학생이 1,000원짜리 공책을 사면 회장이 직접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100원짜리 사탕을 사면 정성껏 포장해 드렸습니다. 미래백화점에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거기 직원들은 우리를 정말 사람처럼 대해줘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10년 만에 건물을 증축했고 20년 만에 서울 최고의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옥선 회장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지갑의 두께가 아닌 마음의 크기로 고객을 대하자. 자전거로 오든 경차로 오든 외제차로 오든 모두 똑같이 존중하는 것. 그것이 미래백화점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이 크게 성공한 지 5년 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선 회장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남편 없는 경영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해외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수제 아들. 옥선 회장은 아들을 믿었습니다. 이 백화점의 초심만은 잃지 말거라.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더 크게 키워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들이 경영권을 잡자마자 백화점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를 대거 유치했습니다. VIP 전용 라운지를 만들었습니다. 발레 파킹은 고급 차량만 가능하게 바꿨습니다. 매출은 올랐습니다. 언론은 칭찬했습니다. 성공적인 고급화 전략.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무언가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반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명품을 살 돈이 없어 보이는 고객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VIP에게는 90도로 허리를 굽혔지만 평범한 사람에게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문이 옥선 회장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요즘 미래백화점 많이 변했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눈치 보여서 못 가겠어요. 옥선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소문은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한 달 전 비서 이강우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며칠째 생각했지만 더 이상 못 보겠어. 내가 세운 백화점에서 존중이 사라졌어. 남편과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초심이 무너졌어. 이강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신분을 숨기고 잠행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알아보시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옥선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 진짜 위험은 따로 있네. 내 초심을 잃는 것, 남편의 유언을 배신하는 것. 그게 진짜 위험이야. 그녀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야겠어.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야 가장 썩은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까. 이강우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김옥선 회장은 3일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에 낡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20년 된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습이라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아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겠지. 그렇게 3일간의 미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부 3일간의 미행. 첫째 날 오전 10시. 김옥선 회장은 가장 평범한 할머니 차림으로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재킷, 낡은 운동화, 색바랜 가방. 대중교통을 타고 백화점 지하 주차장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입구에는 20대 남자 안내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옥선 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처음 와봐서 길을 잘 모르겠는데요. 중앙광장이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내 요원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5초, 10초가 지났습니다. 옥선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그제야 안내 요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쭉 가세요. 손으로 대충 방향만 가리켰습니다. 옥선 회장이 물었습니다. 표지판을 보긴 했는데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안내 요원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백화점 처음 오세요? 보이는 대로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옥선 회장이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내 요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저도 바쁘다니까요. 표지판 보고 가세요. 제가 일일이 다 안내해 드릴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옥선 회장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아라. 더 봐야 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혼자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중앙광장을 찾는 데만 25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다른 직원 3명에게 길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다 똑같았습니다. 저기요. 예. 저쪽이요. 그냥 걸어가시면 나와요. 대충 형식적으로 귀찮다는 듯이 이게 내가 만든 백화점이란 말인가. 옥선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둘째 날 명품 매장의 굴욕. 옥선 회장은 더 낡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20년 전 코트, 색바랜 인조 가죽 핸드백. 일부러 더 초라하게 꾸몄습니다. 1층 명품 액세서리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수백만 원짜리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옥선 회장이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판매 직원 2명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3미터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만 봤습니다. 마치 도둑을 감시하듯이. 옥선 회장은 가장 비싼 가방 앞으로 갔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480만 원. 가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디자인도 보고 재질도 만져봤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매장 입구로 한 3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최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판매 직원 2명이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어머, 고객님,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 들어온 신상품 보러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차? 그 정성스러운 태도. 옥선 회장을 대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옥선 회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그녀는 용기를 내어 판매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판매 직원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이 가방 좀 보고 싶은데요. 판매 직원은 VIP 고객에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옥선 회장 쪽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3미터 떨어진 곳에서 물었습니다. 어떤 거요? 존댓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옥선 회장이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가방이요. 가격이 얼마예요? 판매 직원이 팔짱을 낀 채 대답했습니다. 480만 원이요. 가격표에 다 나와 있어요. 옥선 회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할부가 되나요? 그 순간 판매 직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킥킥 웃었습니다. 판매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님, 480만 원을 할부로 사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목소리에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부 원하시면 저기 은행 가보세요. 카드론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말투는 명백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 가방 살 능력이 없어요. 옥선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봐야 해. 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매장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백화점이야? 돈 없어 보인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곳? 그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참아라. 마지막 날까지 참아. 셋째 날 고객센터의 배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옥선 회장은 무거운 가방을 일부러 들고 갔습니다. 허리가 아픈 척 연기도 했습니다. 2층 휴게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의자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자가 너무 낮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앉았다 일어서기엔 매우 불편한 높이였습니다. 옥선 회장은 힘들게 앉았다가 일어섰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요. 옥선 회장은 고객센터로 향했습니다. 카운터에는 30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억양에 진심이 없었습니다. 옥선 회장이 말했습니다. 2층 휴게 공간 의자 말인데요. 너무 낮아서 나이 든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서기 힘들어요. 더 높은 의자로 바꿔주실 수 없을까요? 직원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그건 인테리어 디자인이라서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옥선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요. 시니어 고객이 많은 백화점인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직원이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손님, 불편하시면 VIP 라운지 쪽에 더 편한 의자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옥선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말은 일반 공간의 의자가 불편하다는. 직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퓨터 자판을 탁탁 쳤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접수할게요. 그리고는 옥선 회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다음 분. 뒤에 서 있던 다른 고객을 불렀습니다. 옥선 회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건의사항 접수? 그건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듣고 넘어가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옥선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습니다. 고객센터를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보면 얼마나 슬퍼할까.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백화점이 이렇게 변했어. 그날 저녁 옥선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비서 이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옥선 회장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강우. 예, 회장님. 내가 본 건 백화점이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였어. 돈 있는 사람에게만 고개 숙이고 평범한 사람은 쓰레기 취급하는 곳.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고객의 불편은 무시하고 형식적으로만 대응하는 곳. 이게 내가 만든 백화점이란 말인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강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선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못 봐.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이강우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옥선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가장 초심을 잃은 곳에서 시작할 거야. 그녀는 창밖의 백화점을 바라봤습니다. 정문 발렌 라인. 바로 거기지. 이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이 가장 오만함이 드러나는 곳이죠. 옥선 회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자동차 열쇠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선물했던 소형차의 열쇠였습니다. 옥선 회장은 그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이 차로.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저 백화점의 썩은 머리들을 완전히 깨부술 거요. 그녀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불꽃처럼 강렬했습니다. 내일 전쟁을 시작한다. 이강우가 물었습니다. 제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까? 옥선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준비를 해. 그리고 그녀는 서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3년간 모은 증거 자료들 모두 준비해. 이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럼 정말로. 옥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현 경영진 전원을 해임할 거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녀는 소형차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소형차를 몰고 정문으로 간다. 이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하지 않으실까요? 옥선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습니다. 위험? 이미 내 백화점은 죽었어. 이제 다시 살려내는 것뿐이야. 그날 밤 옥선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백화점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끝장을 내겠어. 다음 날 아침,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3부 소형차의 역습. 다음 날 아침 10시, 김옥선 회장은 오래된 차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작은 소형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낡은 경차였습니다.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범퍼에는 흠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옥선 회장의 눈에는 이 차가 세상 어떤 명차보다 소중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차에 다가가 보닛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의 이 차가 백화점을 구할 거요. 옥선 회장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앉는 좌석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동을 걸자 낡은 엔진이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옥선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오전 11시 미래백화점 정문 발렛 파킹 라인. 이곳은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한 외제차들로 붐볐습니다. 최신형 벤츠, BMW, 포르쉐, 심지어 롤스로이스까지 수억 원대의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발렛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발렛 팀장 현수는 오늘도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3년차 발렛 직원으로 VIP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현수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바쁘겠네. 점심때까지 최소 50대는 받아야 할 거야. 그때였습니다. 발렛 라인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컹덜컹 낡은 엔진 소리였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작고 낡은 소형차 한 대가 발렛 라인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는 주변의 화려한 외제차들 사이에서 완전히 이질적이었습니다. 현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게 뭐야? 저런 차가 여기 왜 들어와? 소형차는 천천히 발렛 라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현수는 황급히 달려가 차를 막아섰습니다.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소형차가 멈췄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70대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차창 너머로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차량은 규정상 발렛 대상이 아닙니다. 옥선 회장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규정이요? 무슨 규정인가요? 현수는 짜증을 참으며 설명했습니다. 저희 백화점은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만 발렛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님 차량은 기준에 미달입니다. 저쪽 지하 주차장에 직접 주차해 주세요. 옥선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일정 등급 이상이라. 그럼 어떤 차가 기준에 맞나요? 현수는 뒤에 줄 서 있는 BMW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런 차들이요.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차량이어야 합니다. 옥선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건가요? 현수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그건 회사 정책입니다. 저도 정책에 따르는 것뿐이에요. 아무튼 빨리 빼주세요. 뒤에 VIP 고객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순간 뒤에서 고급 세단의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수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고객님,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분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빨리 이동해 주세요. 하지만 옥선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백화점에 주차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제 초심으로 지어진 곳이거든요. 현수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초심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료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현수는 이제 완전히 참을성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공손한 말투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미래백화점이에요. 수억 원대 차들이 드나드는 곳이라고요. 옥선 회장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래서요? 차의 가격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나요? 현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유 할머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봐요. 여기는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작은 차 때문에 VIP 손님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고요. 흐름이 막히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또다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고 환한 소리였습니다. 현수는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호팀, 발렌 라인에 이상한 차량이 라인을 막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 부탁드립니다. 무전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현수는 다시 옥선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차를 빼시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될 겁니다. 그 순간 옥선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흐름이라고 했나요? 젊은이,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은 차의 흐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다. 현수는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인간의 도리요? 할머니, 여기는 철학 강의장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곳이라고요. 옥선 회장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차의 시동을 껐습니다. 딸깍. 그리고는 차 키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수는 그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옥선 회장은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섰습니다. 비록 키는 작았지만 그 존재감은 엄청났습니다. 현수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차 키 어디 있어요? 당장 차를 치워야 한다고요. 옥선 회장은 뒤돌아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백화점에 진정한 주차 공간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현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웠다고요? 할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이 백화점은 김옥선 회장님이 세우신 겁니다. 옥선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그래요. 김옥선이 세웠지요. 바로 나 김옥선이요. 현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하지만 곧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농담도 심하시네요. 김옥선 회장님이 이런 낡은 차를 타실 리가 없잖아요. 옥선 회장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형차를 정문 발렌 라인 정중앙에 그대로 두고 백화점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수는 황급히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차 키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옥선 회장은 그를 지나쳐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진짜 차를 두고 가버렸어? 그 순간부터 발렌 라인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형차는 발렌 라인의 유일한 진입로를 완벽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고급 차량들은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객들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빨리 저 차 치우세요. 또 다른 여성이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2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빨리 주차 좀 시켜주세요.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현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좀 해봐. 저 차 열쇠 찾아봐. 동료 직원들이 소형차 주변을 살폈지만 열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수는 무전기를 다시 켰습니다. 경호팀,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견인차를 불러주세요. 무전기 너머로
경호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견인차는 최소 30분 걸립니다. 그 전에 차주인 찾아보세요. 현수는 절망했습니다. 30분? 지금 이 상황에서 30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발렛 라인에는 25대가 넘는 차량이 밀려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항의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누군가는 백화점 본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센터예요? 지금 발렛 라인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현수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 10분 후 이 사건은 백화점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본부장은 전화를 받고 화를 냈습니다. 뭐, 발렛 라인이 마비됐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발렛팀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낡은 소형차를 라인 한가운데 세워두고 사라졌습니다. 차 키도 없고 할머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당장 경찰 불러. 그리고 견인차도 빨리 불러.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는 즉시 사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사장실 문을 벌컥 열며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현 사장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정문 발렛 라인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소형차를 세워두고 사라졌는데 지금 VIP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는 급히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문 앞은 완전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꼼짝없이 갇혀 있었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현 사장은 이를 갈았습니다. 당장 저 차 치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때 사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비서 이강우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손에는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현 사장은 이강우를 보고 눈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이강우? 전임 회장님의 비서 아니었나? 여기 왜 왔어? 이강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현 사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회장님? 김옥선 회장님은 은퇴하신 지 오래됐는데 이강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회장님은 은퇴하신 것이 아닙니다. 최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권리를 행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현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정문에 차를 세운 그 할머니가. 이강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분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모든 이사진과 경영진은 참석하십시오. 불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사장실을 나갔습니다. 현 사장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큰일이다. 정말 큰일 났어. 정문에 세워진 작은 소형차는 단순한 주차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옥선 회장이 보낸 선전포고였습니다. 백화점의 진짜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부 심판의 날. 30분 후 미래백화점 본관 20층 대회의실. 평소에는
분기별 회의만 하는 이곳이 오늘 긴급 개방되었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하나둘씩 열리며 이사진과 경영진이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래? 갑자기 긴급 이사회라니? 아까 정문에 차 세운 할머니랑 관련 있나? 현 사장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 이강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낡은 옷을 입은 70대 할머니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옥선 회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몇몇 고참 이사들이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옥선 회장은 상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비록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그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상석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나는 김옥선입니다. 이 미래백화점의 창업주이자 현재까지도 최대 주주입니다. 현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회장님은 이미 경영에서 옥선 회장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손을 뗀 게 아닙니다. 지켜본 것이지. 너희들이 내 백화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봤어.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확인했지. 그녀는 회의실 구석에 서 있는 발렛 직원 현수를 가리켰습니다. 현수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젊은 직원 현수, 이리 나와보게. 현수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옥선 회장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오늘 나에게 뭐라고 했지? 현수는 목소리를 겨우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해. 지금은 자네가 한 말을 그대로 해보게. 현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희 백화점은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만 발렛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고객님의 차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작은 차 때문에 VIP 손님들의 흐름이 막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옥선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백화점 직원의 태도입니다. 차의 가격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고객을 차별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만든 미래백화점입니다. 현 사장이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건 고급 백화점으로서 당연한 전략 아닙니까? 옥선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VIP에게 더 나은 서비스? 아니, 너희들은 일반 고객을 아예 고객 취급도 하지 않았어. 그녀는 비서 이강우를 바라봤습니다. 이강우가 태블릿을 꺼내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주차장 안내 요원이 옥선 회장을 무시하는 장면. 할머니, 백화점 몇 번이나 와보셨어요? 보이는 대로 그냥 가세요. 저도 바쁘거든요. 두 번째 영상, 명품 매장 직원이 차별하는 장면. 손님, 그 가격대를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세 번째 영상, 고객센터 직원의 형식적 대응. 불편하시면 VIP 라운지로 가세요. 건의사항으로 접수할게요. 다음 분.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옥선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백화점의 민낯입니다. 나는 3일 동안 가장 평범한 고객으로 이 백화점을 돌아다녔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돈 많은 사람만을 위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현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현수 군, 자네는 오늘 나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자네는 이 백화점의 초심을, 이 백화점을 만든 정신을 무시한 겁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옥선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수 군, 자네는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옥선 회장은 이제 현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를 다뤄야겠습니다. 이강우가 서류 뭉치를 회의실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씩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옥선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저 서류에는 현 경영진이 명품 브랜드 입점 과정에서 받은 불법 리베이트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총액 30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현 사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옥선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 여기 명백한 계좌 이체 내역이 있는데 당신은 어사로부터 10억 원, 비사로부터 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모두 당신의 차명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현 사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뿐입니까? 백화점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50억 원인데 장부에는 80억 원으로 부풀려 놓고 차액을 빼돌렸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옥선 회장이 그를 노려봤습니다. 관여 안 했다고? 당신은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이 백화점을 고급화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돈 많은 VIP에게만 고개를 숙이고 일반 고객은 무시했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옥선 회장은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투표를 하겠습니다. 현 사장을 포함한 관련 경영진 전원의 즉시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명, 2명,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였습니다. 모든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옥선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현 사장 및 관련 경영진 전원은 오늘부로 즉시 해임됩니다. 그리고 나 김옥선이 다시 경영에 복귀합니다. 현 사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30분 후 옥선 회장은 백화점 1층 중앙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옥선 회장은 중앙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백화점 전체의 대형 스크린에 송출되었습니다. 미래백화점 직원 여러분, 그리고 고객 여러분, 저는 김옥선입니다. 이 백화점의 창업주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세운 이 백화점의 썩은 부분을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고객을 차별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초심을 잃은 경영진들을 모두 해임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비치는 정문의 소형차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서 있는 작은 차를 보십시오. 저것은 40년 전 제 남편이 저에게 선물했던 차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차를 타고 이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그 차는 우리의 초심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자는 초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초심을 잃었습니다. 비싼 차를 탄 사람에게만 고개를 숙이고 낡은 차를 탄 사람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옥선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제부터 미래백화점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오늘부로 고객을 차별하는 모든 정책을 전면 폐지합니다. VIP 전용 라운지는 모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발렛 서비스도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옥선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백화점의 가장 귀한 고객은 자전거를 타고 오든 낡은 경차를 타고 오든 모든 고객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옥선 회장은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여전히 발렛 라인 한가운데 서 있는 소형차가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발렛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옥선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차만큼은 내가 직접 주차해야지. 그녀는 소형차의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햇볕이 잘 드는 가장 좋은 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소형차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우리의 백화점을 되찾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미래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발렛 라인에는 다양한 차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외제차도 국산차도 경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는 똑같이 정중하게 대접받았습니다. 매장 직원들도 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객의 옷차림이 아니라 고객의 필요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일반 고객들이 다시 백화점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백화점이 예전처럼 돌아왔대요. 거기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해고당한 발렛 직원 현수는 작은 동네 마트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면접에서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객을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모든 고객을 존중하며 대하고 싶습니다. 현수는 마트에서 가장 친절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즉시 달려가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차까지 들어드릴게요. 할머니의 차는 낡은 소형차였습니다. 현수는 그 차를 보는 순간 옥선 회장의 소형차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차의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옥선 회장은 백화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키려 했던 그 초심을 되찾았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옥선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소영차 할머니가 백화점을 파괴했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파괴한 게 아니에요. 다시 세운 거예요. 돈과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껍데기를 부수고 진짜 백화점을 다시 세운 거예요. 이 작은 열쇠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열었어요. 그녀는 옥상을 내려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백화점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계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선 회장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40년 전 그때처럼. 창밖으로는 미래백화점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돈의 빛이 아니라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백화점. 그것이 바로 김옥선 회장이 꿈꾸던,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진짜 미래백화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